재벌 4세 박중원 검거입니다. 자, 두산가 4세 박중원 씨 어떤 혐의 받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6년까지 피해자 5명에게 4억 9천만 원 정도를 빌린 다음에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지난 4월에 확정됐는데도 이후에 모습을 감추어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붙잡혀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인천구치소로 보내진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습니다. 자, 변호사님, 두산그룹 하면 그래도 국내 뭐 몇 대 재벌 안에 드는 뭐 집안인데 아니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사기를 쳤을까요? 돈이죠. 네, 돈 앞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르면, 돈이 없으면 돈을 벌든가 씀씀이를 줄이든가 누구에게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합법적인 걸 하지 않고 누군가의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돈을 뜯어낸다면 이거는 범죄거든요. 뭐 어떤 집안, 어떤 환경, 어떤 가문이든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두산 4세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기 문제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돈이 없어진 그런 돈이 좀 부족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두산가의 또 경영권 관련된 이른바 형제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친이 또 그 가문에서 파문을 당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의 어떤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그 사기 금액이 재벌가라고 딱 하면 뭐 대강 이 견적이 나오는데 이거 5억이에요, 5억. 일단 본인에게는 좀 큰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내홍을 겪고 나서 자신 역시 이제 두산 내에서 이제 돈을 벌 만한 직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급했던 걸로 보이는데 자신이 두산 그룹의 오너가 4세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 중에 하나는 한 명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이제 정용진 신세계를 부회장과 친하다. 뭐 같은 재벌가이고 뭐 또래도 비슷하니 내가 친한데 이 한 마트에 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맥들을 좀 팔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은 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뜯어냈는데 한 사람에게 뭐 몇천만 원씩 해서 피해자 5명에게 모두 4억 9천여만 원 그리고 5억에 가까운 돈을 뜯어냈던 겁니다. 자, 교수님, 진짜 내가 재벌가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검색도 해봤을 테고 그러니까 진짜 맞네? 네. 야, 그러면 진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글쎄 뭐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후광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 이제 지금 이런 종류의 제안을 할 때 하고 뭔가 이제 배경이 재벌처럼 든든한 그런 이제 뒷배가 있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할 때 사람들이 현혹되는 정도는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벌의 출신이긴 하나 재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빈 털털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네. 자, 재판에 넘겨졌는데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1심 선고기일에는 또 돌연 잠적까지 해서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다는데 아니 뭐 좀 그간의 행적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인데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선고 당일에도 나가야 돼요. 변호사는 나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선고를 하지 못하고 뒤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뒤로 미룬 다음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냥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선고한다라고 해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만 뭐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 재판으로 갔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항소심 판결 선고됐는데요. 그 당시에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범행을 인정했고 또 피해자들과 또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2심 선고할 때는 법정에 나왔거든요. 예.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심 때 3번이나 이렇게 안 나왔던 사람인데 2심에서 법정 구속 안 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데 그때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만 뭐 형집행을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홍 기자,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검거가 됐는데
아주 뭐 황당한 장소에 있었다고요. 네,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포폰을 썼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포폰도 쓰고 호텔을 다니면서 집에 있으면 당연히 붙잡히잖아요. 그러면서 떠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가 골프장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이 가서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형이 집행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잠적해 있다가 그러다가 골프장에 왜 나타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타나자마자 붙잡혔습니다. 골프 치러 나왔겠죠. 뭐. 그러니까 골프를 이런 상황에서 치려고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다니다 골프장을 들른 것인지 좀 그 정황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붙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